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지도부에게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첫 소식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오찬을 제안했습니다. 총선을 치른 한동훈 비대위 지도부와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도 함께하는 오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거절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JTBC에 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한 이후인 어젯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총선 참패를 놓고 여당 내 한동훈 책임론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갑에서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의 지원 유세로 보수층의 자포자기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반년 동안 미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겼지만 러시아는 더 많은 사람만 죽게 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의사당 밖에 있던 시위대가 환호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약 84조 원으로 2022년 전쟁이 터진 이후 미국이 지원한 총액 156조 원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6개월간 공화당에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번엔 같은 당 출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 지원안과 함께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We know the urgency in Ukraine and in Israel, and we are going to stand by Israel, our close ally and dear friend, and we're going to stand for freedom and make sure that Vladimir Putin doesn't march through Europe.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자마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군에 부족했던 155mm 포탄이나 대공 방어망 등이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장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Дякую особисто спікеру Майку Джонсону, усім американським серцям, які так само, як і ми в Україні, відчувають, що 반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만 더 부유하게 만들 법안이라며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를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가장 먼저 구속된 건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잠시 침실에 볼일에서 잠시 갔다 온 사이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곧바로 해경의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했지만 유병헌 회장만 쫓았습니다. 유 회장의 도피처로 지목됐던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앞입니다. 당시 추적에 열을 올리던 수사기관은 구원파 신도들이 모여있던 이곳 금수원까지 강제 수색했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바닥에 앉아 길을 막았습니다. 검경은 무려 6천 명 가까이 동원해 강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유 회장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검경은 숨진지도 모르고 한동안 찾았습니다. 그 사이 해경 수사는 밀려났습니다. 구조 실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까지 밝히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우여곡절 끝에 특별조사위가 꾸려졌고 그 결과로 참사 5년 만에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제서야 김석균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지만 줄줄이 무죄였습니다. 5년 지난 다음 2019년도에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수사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다음 주에야 2심 결과가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